저희가 이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국조특위가 네. 여야가 이제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같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저께 1차, 그다음에 오늘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좀 보셨습니까? 현장 조사하는 상황들? 오늘 아침에는 못 봤어요, 제가. 왜냐면 그저께. 이제 방송하러 가고 네. 이러고. 그저께 이제 첫 현장 조사는 이 시민 분향소 갔다가 현장 갔다가 그렇죠. 이태원 파출소 갔다가 그다음에 그것도 뭐 논란이 서울경찰청, 있더라고. 용산 서울시청. 소방서장한테 보고도 받고 이랬죠. 그랬습니다. 네. 자, 어떻게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돼야 되겠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될 거냐고 물어보시면 국민의힘 입장이 과연 적극적으로 잘 도와줄까 우려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 겉으로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진보 보수가 어디 있고요. 아니 자기들도 겉으로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부가 부재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네. 이거 참사다.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속으로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가 네. 뭐 지금 그 기초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이래가지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건 있지만 네. 저기 있는 사람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정부의 책임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 책임지는 일을 좀 피해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행동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국민적 저항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네. 이거는 부모라면 저기 있는 사람들 다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진짜로. 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요. 기간 연장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니 예산안 때문에 25일인가를 그냥 보냈잖아요. 아무 할 일 없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2주 안에 뭘 밝혀냈는데요, 대체. 증인들 다 부르지도 못해요, 그 사이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처음 아직까지는 연장 못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됩니까? 반성하세요, 반성. 아니 됩니다. 국민들은요 소상하게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국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 뭘 대체 아니 뭘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 뭘 감추려고 자꾸 이걸 연장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시간이 네. 지나더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이걸 막으면 안 돼요. 저는 뭐 2차든 3차든 만약에 그 유가족들이 볼 때 정말 명쾌하게 모든 게 다 밝혀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까지 저는 해야 된다. 조사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가지고 국민의힘 위원들을 만난 다음에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조위에 명분이야 명분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이태원 참사 현장도 방문해서 하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늦었냐라고 질책하는 모습, 질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 한 시간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까운 상황인데, 자, 근데 기간 연장도 그렇고 증인도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몰라요. 청문회 증인 채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맞아요. 있고, 그리고 오늘은 아까 뉴스 못 보셨다고 했는데 네, 어디 오늘은 갔습니까? 오전에 행안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랬어요? 행안부 방문해가지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 뭐 중대본 너무 늦게 꾸려졌고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행안부 장관 뭐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중대본을 언제 뭐 빨리 꾸려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상민 장관은 반박하던데, 근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예. 행안부 현장 조사에 유족들이 일부 이제 와서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이 이 유족들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현장 조사 시간에 이상민 장관이 유족들 좀 만나봤냐 그랬더니 유족들이 부담을 느껴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국정조사 현장 조사 현장에 있는 유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 자체가 그 바로 앞에 계시는데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럼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진짜 얘기했어요? 저는 했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만나고 네. 싶었겠지. 얘기하고 싶었겠지. 네. 제대로 좀 하시라고. 왜 못했냐고 그때. 좀 얘기 좀 해보시라고.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족들이
말을 건네지 않고 이제 이상민 장관이 떠나니까 또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항의하죠. 예. 아니 지금까지 만나서 제대로 얘기 한번 못했잖아요. 행안부 그렇죠. 장관이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이쪽부터 찾아온 적 없죠, 없잖아요. 제일 주무장관이고 가장 책임이 많다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고 유가족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행안부가 그리고 중대본을 빨리 안 차리는 게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 그래서 말이 되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게? 아니 사고가 터지면 가장 먼저 중앙대책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대책본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자 각각 부처는 또 부서는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자기 자체적으로는 지휘체계가 있지만 경찰이든 소방이든 아니면 뭐 행안부 관련된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보건 관련된 보건복지부든 네. 다 따로따로 지휘체계는 있지만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중대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대본이 빨리 만들어서 각 부처에게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고 네. 지시가 여기서 내려가야 돼. 아. 경찰 출동하세요. 소방 출동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해줘야지. 각각의 지휘 라인이 따로따로 이거 컨트롤 타워를 안 하잖아요. 중구난방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중앙대책사고본부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건 터지자마자 빨리 만들어야지. 늦게 만든 건 뭐예요?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으면 네. 좀 더 빨리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신현영 의원 차 타고 간 것은 비판을 하더니 자기들은 왜 제대로 그럼 지금 안 만든 거예요 중대본을. 네. 최대한 빨리 중대본을 만들어서 중대본이 전체 모든 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나중에 한 게 문제 없다고. 그 얘기가 지난번에 자기가 했던 말 기억나죠? 경찰 소방 있었어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뭐가 다르냐고 이 얘기하고. 아. 처음에 그랬잖아요. 참사 맞아요. 터졌을 때. 네. 근데 뭐 어제 진선미 의원도 그저께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 자리에 이 경찰복 입은 한 뭐 두 사람만 있었어도 이런 참사가 없었을 그렇지. 거다 이런 얘기 할 아니 정도로. 경광봉 들고 한쪽으로 네, 가세요. 네.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길을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주세요. 이 정도 조치만 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안내만 해줬어도 어. 우리 이제 국민들이 다 따르고 안전에 더 유의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국가가 어딨냐? 국가의 책임은 왜 지지 않고 있냐? 현장 얘기만 하고 있냐? 오늘도 이상민 장관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 활동과 응급 조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 장관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현장이 물론 현장에서 누가 지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현장 지휘관이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요. 자, 소방서 관계자는 경찰을 지휘를 못 해요. 그렇죠. 소방서장이 경찰한테 지시할 수 있어요? 경찰이 따르겠습니까? 네. 경찰서장은 소방을 지휘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예컨대 경찰과 소방이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돼. 아니면 누구를 지명해 주든지 이 사람이 현장 책임자니까 이 사람 말을 다 들으라든지 네. 경찰이든 소방이든 통합적 지휘가 가능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가용 가능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조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은 중앙대책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용산 소방서장이 위에 있는 소방청에 있는 사람 지시를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죠. 용산 소방서가 다른 소방서에 지시를 해서 빨리 와라 이렇게 되냐고요.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용산서에서 네. 서울청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와 기동대 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경찰청이든 소방청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중앙사고대책본부에서 네. 다 통합적으로 지시가 내려가야 인력 동원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현장에 누가 있어서 용산 소방장밖에 없었잖아요. 용산 경찰서장은 나중에 또 오시고 또 용산 구청장도 없었고 네.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얘기해요? 그 불가능해요. 그거는 소방 대처는 할 수 있겠지만 예컨대. 그렇죠. 그런 면에서 현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물음이 있고 그게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는 게 야당의 당연하죠. 지적이고 주장이고 비판이고 또 유족들은 오늘도 이상민 장관과 말을 대화조차도 못 나눈 그런 상황이 돼서 아마 여기에 대한 또 민심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텔라 홍님께서 네, 또 유튜브 멤버십까지 해주셨어요. 멤버십까지.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스텔라 홍님 대단하시네요. 늘 어디 가나 따라오세요. 예. 저기 강성범 강성범도 오시고 스케줄 관리를 좀 해주시나 봐요. 찾아서 아니, 검색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래. 대단하십니다. 아까 근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맞는데? 네.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닌가요? 캘리포니아 내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죠. 미국 사셨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몇 년 사셨어요? 13년.
네. 샌프란시스코를 안 살았어요. 안 살아서 모르시죠.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13년 산 샌프란시스코 안 살아가지고 방문만 해가지고. 방문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스텔라 형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유튜브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생뚱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저희 또 멤버십 회원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반제님도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자 크리스마스 내가 올 때 아니면 누가 선물처럼. 하시겠냐고요. 딴 사람 올 때는 하지도 않으세요. 다. 아유, 이 자신감. 그럼요. 자, 자신감 하늘 찌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에 있다. 무무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렇게 또 오늘 가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광고 말씀 매번 드리는 네. 게 또 있잖아요. 네. 네, 조국 교수의 책. 벚꽃은 상책. 네, 산책. 저희가 계속 홍보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음. 그럼 지금 저희가 한번 광고 중간 광고를 저희가 또 도입을 했습니다. 별걸 중간 다 광고. 이게 무슨 지상파예요? 왜 이러는 거야? 지상파를 지향합니다. 지상파를 지향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자, 또 음. 오마이TV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이 네. 계신데 이게 한문으로 뭐요? 적어 놓으셔 한문을 못 한문을 잘 읽어.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누구요? 미경님. 뒤에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예. 김윤상 기자가 네. 한문을 열심히 한문 열심히 네,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간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조국의 벚고전 산책은 법과 관련된 고전 중에서 15건을 뽑아서 그 요체를 설명을 하고 그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을 밝히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벚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자유, 권리, 법치,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영구평화 등에 대한 근본 논리를 살펴봅니다. 저는 15건의 구절구절이 모두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한 루소와 몽테스키유의 글이 다가왔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 두 사람의 사상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가 작동한 나라라는 토마스 페인의 말도 각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법의 적용과 집행 그리고 그 강도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편파성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를 위로했던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그리고 안티고네였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신세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법고전 책이지만 최대한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구사는 줄였습니다. 청소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제를 제대로 보고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